인사해야지. 자,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새로 오신 도반님도 계시고 또 김형숙님도 여기 김형숙 도반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형숙 도반님이 선원에 왜 오셨지요? 뭐하러 선원에 오셨지요?
선언에 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 인류의 그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찾아다니고, 지금 현재도 찾아다니고, 이 시대에도 찾아다니고, 지금도 찾아다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한영애 보살님, 우리 대부분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는 도리를 잘 몰라서. 변하는 도리를 몰라서.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이 이해가 될까요? 김영숙 보살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김영숙 보살님은 4월 16일 날 오셨지. 4월 19일 날 오셨대. 4월 19일 날 오셨으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되셨는데, 변하는 도리를 몰라서 여러분 너무 고수의 대답이라 잘 몰라.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김영숙 보살님이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한영희 보살님은 너무 고수니까 그럼 윤경숙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무 고수의 향기가 진해서. 사실대로 못 보기 때문에. 김영숙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지금에 와서 좀 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도 좀 아이러니하게. 벌써 알면은 우리 수림 씨가 섭하다고 하지요. 수림 씨는 김영숙 보살님보다 구력이 많은데 벌써 안다 이러면 좀 그렇지, 좀 섭섭하지.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자,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사실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되밟혀서 정말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원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지금 윤경숙 보살님이 사실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고, 사실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요. 무엇을 사실이라고 합니까? 임순자 보살님 무엇을 사실이라고 합니까? 인연과 조건에서 모습에서 네. 계속 거기에서 변하고 것인지 모르고 네. 그리고 네. 거기 가정이 없는지 모르니까 네. 모르기만 한다고 그렇게 돼. 모르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몰라서 그대로 뭐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또 거기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자체성이 있고 또 항상 하고 또 진짜고 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짜에 딱 들어앉아 버리죠. 가짜에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막 지지고 볶는단 말이죠.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지지고 볶아. 그것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거기 딱 들어앉아서 그 다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지 말라고 해도 괴롭지요. 괴롭지 말라고 해도 괴롭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요. 제일 비유를 많이 하는 게 꿈속에 로또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저는 듣는 분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로또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로또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자각이 오거든요.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해경거사님께서 1등에 당첨돼서 2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냐 꿈에 당첨이 되셔서요. 그러면 그 다음날 깨고 나서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20억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예?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갈 필요가 없어요? 20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인데요. 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꿈에서 나왔다면 꿈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꿈이 어쨌길래 20억이나 되는 돈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깨보니까 꿈이었지요. 그래서 꿈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만. 네. 꿈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헛것이라고 하지요.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 해경거사님, 네. 꿈이 헛것인 줄 확실히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지나보면 네. 사실이 아닐까요? 조금 지나보면요. 네. 꿈속에서 계속 있으면 사실이 아닌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꿈이 계속 연속이 된다면 그 꿈이 사실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꿈이 계속 연속은 될 수가 없겠죠. 꿈이 왜 연속이 될 수 없지요? 잠자는 순간에 네. 잠자는 기간 동안 네. 1년 따라왔습니다. 예. 1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지나보면 다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꿈이 꿈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계속 꿈을 꿔버린다면요.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가짜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슨 꿈이라고 한다? 생시꿈이라고 해요. 생시꿈이라고 한다. 이 생시꿈은 뭐 어떻게 해야 깨어나지요? 어떻게 해야 깨어나지요? 변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깨닫는다라고 하지요. 생시꿈은 깨달아야 어떻게 한다? 이것이 가짜인 줄을 알아. 꿈은 푹 자고 아침에 깨어나니까 알 수가 있어. 그것이 꿈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꿈이 가짜인 줄을 확실히 아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깨달아야 이 생식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이 깨닫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요점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연습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사고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사실대로 알므로 해서 이 생식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 아까 한영희 보살님이 변하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에 포함이 다 돼 있죠. 근데 이건 너무 고소의 향기가 너무 짙어서 너무 그 한마디로 그러면은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 풀이를 해야 알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가 공부를 하지? 왜 공부를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냐? 공부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맹일에 아무런 그거 없이 이렇게 가면은 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절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제대로 잡아서 갈 것인가. 방향만 제대로 딱 잡으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쉬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죠. 제트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KTX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지를 확실히 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그 방향성을 얼마나 딱 바로 잡아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삼법인을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 연기법, 그리고 일체만법의 본성인 공성을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자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살림을 갖는 거예요. 진짜 내 살림이요. 말로 듣고 그냥 보고 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비춰주는 그 등불을 따라서 누가 간다?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직접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등불이 자꾸만 나의 지혜인 줄 착각을 하지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언어나 문자 또는 그 선지식들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듣는 우리는 부처님하고 조사들하고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다른 말로 하면 입처가 틀린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조사께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성품자리,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체만법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앉은 자리가 어디예요? 몸뚱이가 내요. 내가 쓰는 망심이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분별 망상 속에서 이 경을 보고 조사어록을 보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있어. 음성도 듣고 이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하고 듣는 자하고 영 딴살림 차리고 있네. 딴살림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는 것은 부처님과 어떻게 한다?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와 공성의 이 두 가지 법, 공리에 요달하는 요 이치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체험하고 연습하고 체험을 해서 말하자면 부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같은 입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의 어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깜냥대로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진짜가 되려면은 내가 텅 빈 자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몸뚱이 나인 자리로 자꾸 보고 듣고 하고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이거를 무수히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쭉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불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그 다음에 원노트 보고, 또는 원노트 쓰고, 또 축원하고, 감사 노트 쓰고, 모습공식 하고, 바탕공식 하고, 새말기. 처음에 이제 아니신 분들은 모습공식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말기를 늘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계속 어떤 거 공부 아닌 것이 없어. 공부 아닌 것이 없어. 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이거든. 바탕의 작용이. 그래서 나는 어디에 늘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전체성에 가 있다. 바탕에 있으면서 일체만법. 바탕도 공성이고 이 모든 작용도 공성입니다. 그래서 빈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자꾸 공부를 지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무생법인의 그 이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그 길을 이렇게 딱 꿰뚫고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을 모르면 헤매버리죠. 헤매버립니다. 저번에 어떤 분을 우리 그 선원에 선원에 오시는 길을 그걸 선능 2호선 선능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를 지나서 한스헤어에서 좌회전 70m 앞에 오른쪽에 2층 건물 보림선언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럼 약도가 머리에 착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 이제 그걸로 보고 오신 거야. 핸드폰을 보고 쭉 오시면서 여기서 완전 헤매신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걸 그래서 거기 적은 대로만 오시면 정확한데요. 그랬더니 와서 보고는 아유 그 적은 대로 올 걸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직선 코스로 가르쳐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김광현 씨, 우리가 이 선언에 오는 길을 직선 코스로 딱 가르쳐 줘요. 어째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하나도 헤매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딱 가르쳐 줘. 응? 길을 아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길 물으면 엉뚱하게 가르쳐 주면 엉뚱한 데로 가서 막 헤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었어. 근데 거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만 딱 대답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딱 제대로 갈 것인데 어렴풋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완전 헤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원에 오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원이 저기 2호선에서 내리면 어떤 곳에 어떤 방향에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도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백봉 선생님.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늘 그러셨거든.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공보의 윤곽과. 지금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제일 앞쪽에 한번 볼까요? 이거 한 번 공부해갖고는 잘 모릅니다. 이 책을 15쪽 제일 앞에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순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탈진이의 구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혈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술기자리도 허공성, 사냥아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살 것을 보여준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있다, 작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잘 안 나. 네, 더 읽어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늘나라이라고 해도 과가 가져가는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지지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말씀으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지기에서 열에 달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전날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인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나도 되고 너도 되네.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들입니다. 그 자리를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권리 행사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통은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돼 있죠. 수동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백봉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낳다 죽었다는 거는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있음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이 이 말을 탁 들으면 말마디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줄 알아. 안 그렇죠? 그거는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름만 바꾼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됩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몸뚱이 몸, 예, 공리, 빈 이치, 텅 빈 이치. 일체의 모든 모습도 그 성품이 공성이거든요. 텅 비었어.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 연기에 의해서.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없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없어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 텅 빈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보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선생님은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려면 어째 됩니까? 이랬더니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그러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우리가 말하면 절대성도 허공성, 공성이라 이 말이지요. 공성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공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밉다, 곱다, 그 무엇이든지 전부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 공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네? 미안하다. 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고정된 성품이 없는 것을 공성이라고 하는데, 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실감이 안 나. 네가 진짜 허공으로 쓴 너야.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공성이고 허공성이고 그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자리도 다 공성이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해놨습니까? 수림씨 밑에 책 봐봐. 오픈북이야 지금.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있다 하면 내 것이다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때문에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은 아니고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지요.
몸뚱이는 이렇게 태어났다가 있다가 사라지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만 관리가 되는 거죠. 관리가 되는 겁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 내 소유. 또 내가 쓰는 마음,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이라고 해서 안 놔줘. 벌써 나다, 내 것이다 하면 꽉 붙들고 안 놔줘요. 근데 붙들고 안 놔줘 봐야 그게 붙들어집니까? 붙들어집니까? 강보련 보살님? 왜 안 붙들어지죠? 인연과 조건이 나면 사라진. 예.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변해서. 몸뚱이도 붙잡을 수 없고, 생각도 붙잡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도 붙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내 것이다 하고 아무리 끄잡아 당겨봤자 죽을 때 되면 몸뚱이는 지 알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지 알아서 늙고 지 알아서 병들고 다 이래. 내가 네 늙지 마라, 죽지 마라, 병들지 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몸뚱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불안해. 막 되게 짜증나. 되게 화가 나. 그러면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없어지냐 하는 겁니다. 안 없어져요. 지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남이 와서 잘해주면 그냥 그게 싹 없어지네. 그죠? 일로 옮겨가 버리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모른다는 것입니까? 몸뚱이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예? 몸뚱이는 무엇입니까? 무정물. 또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모습은 가짜예요. 그죠? 우리가 늘 해. 그런데 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짜라는 생각이 안 드네. 자꾸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몸뚱이가 쉼없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림씨,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를 모른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뚱이가 모습인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신 보살님 그렇지요? 몸뚱이가 모습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법계가 몇 년을 거기서 제주도에서 지금 유튜브 보고 음성 법문 듣고 공부를 하다가 우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몸을서다 맨날 하거든. 맨날 하는데도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모습인데 이걸 모습으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밉다라는 생각, 좋다라는 생각이 나면 이게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딱 당하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몸뚱이가 진짜 모습이네 이거를 아는 거야. 엄청나게 깨달은 거죠. 윤경숙 씨 안 그렇습니까? 몸뚱이가 정말 모습이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몸뚱이하고 나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몸뚱이가 모습이 아니고 나였을 때는 몸뚱이하고 내가 딱 붙어 있었죠. 붙어 있어서 몸뚱이가 모습인 줄 몰라.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몸뚱이가 갑자기 몸뚱이가 진짜 모습이잖아.
그게 설거지를 하면 왜 때가 있다가 밥풀 같은 거 붙어 있다가 또 하고 또 세제 붙이면은 또 세제 물이 또 이제 거품이 묻었다가 또 흘러내리면 또 사라지고 또 뭐 설거지할 때 그런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이 있고 내 손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계속 그 변하는 도리로 있는데 몸뚱이가 모습이네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하고 몸뚱이가 딱 떨어져서 몸뚱이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거 마우스 보듯이 딱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몸뚱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뚱이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고 싶어 이거하고 똑같아 돼버린 거지. 그래서 마우스를 보듯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환히 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선언에서 아주 여러 번 있었죠. 제가 그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란 거지. 갑자기 자기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갑자기 다 보이니까. 이때까지는 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뭐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뭐 자꾸 해갖고 다녔지만, 실제로 체험이 된 건 아니거든. 그 모습이.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몸뚱이가 탁 진짜 모습이네 하니까 딱 떨어져 가지고 몸뚱이가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게 마우스 보듯이 쫙 그냥 펼쳐진 거지.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사실은 우리 이 전체 이 챕터가 앞에 요것만 한 2장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막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 가짜로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기 임순자 보살님 진짜 찾으러 자꾸 다니지. 진짜 찾으러 다니는 것을 뭐라고 했지요? 그 정봉기 씨 그날 본문 듣고 올려놨대요. 자유 게시판에 녹취해가지고. 진짜 찾으러 다니는 것을 우리 이제 여기 식으로만 진심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안 봤구나, 자유 게시판.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냐? 망심이라고 해요. 진짜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망심이라고 해. 네, 진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를 지금 막 찾으러 다녀. 근데 진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네. 이렇게 관념이 딱 고정이 돼 있어갖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 진짜를 막 내가 찾으러 다녀. 진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진짜 찾는 걸 내려놔야지. 금방 답을 가르쳐 줬는데 진짜 찾는 것이 망심이라고. 이 공부는 무슨 공부다? 공부 방법 중에 부처님과 조사들이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뭐다? 망심을 쉬는 거. 망심 내려놓는 거. 들어앉으면 무조건 망심이에요. 들어앉으면 무조건 망심이에요. 머물면 망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에도 부처님한테 머물면 그것이 망심.
진짜 자리를 찾으려고 진심의 뭐 진리에다가 집착하면 그것도 망심. 그러니까 진짜를 찾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찾는 걸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답이 뭐, 여러분들 말하면 가짜를 가요. 가짜는 말해야지. 진짜를 찾는 걸 내려놔야 되지 않냐고. 왜? 이미 진짜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됐다? 정법이 돼버렸지 않냐고요. 모습이 돼버렸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을 할 때 정말로 처음에는 등광보살님 우리 그랬다, 그지? 따발총으로 막 쏘아라 막 이래도 처음에는 너무 이게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벌써 몇 년이 그 선배들이 이미 많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등광보살님 처음 그거 10 거사님, 정원실 보살님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그 이 모습 공식에 대한 선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디 따발총으로 쏘기라고까지 했다니까요. 보는 쪽쪽 다. 보는 쪽쪽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생기고 하니까 또 더 좋은 방법이 또 개발이 되고 또 저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오죠. 왜? 공부라는 게 그렇죠. 정해진 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스림씨 그러려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인연과 조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몸뚱이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에 머물면 일체계고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진짜라고 하면 그게 무지라. 그래서 무지에 머무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이미 괴로움에 그 문턱에 두 발 다 들여서 서 있는 거예요. 스림씨 이해하나? 몸뚱이가 내다. 그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요. 그럼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작용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를 굴리면 그게 사실이 되지만, 몸뚱이가 진짜 내다 이러면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무지라는 게 분별망상이거든요. 무지에 들어가 있어서 무지는 무엇을 낳아요? 무지는 번뇌를 낳아요. 번뇌는 뭘 낳아요? 괴로움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지 속에서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면 이미 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어떻게 된다?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을 한영희 보살님 믿습니까? 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문자를 쓰면 뭐지요? 상대성이 가짜인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진심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인 망심을 걷어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망심과 진심이 하나인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몸뚱이 가짜인 줄 모르면 공부가 안 돼.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맨날 너무 다리 꺾는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꾸 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또 파악하고 적용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른 말로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최상승법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최상승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요,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은 가짜인 줄 자기가 확실히 실제로 체험을 했다. 이러면 그거를 초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견해가 바른 견해가 서기 전에는 뭐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수심결에도 나왔죠. 수심결에도 나오고 징도가에도 나와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이 말하자면은 먼저 그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공부 안 된다. 그래서 수심결의 제일 뒤에 네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바르게 가려면 뭐 하라고 했죠? 몸뚱이를 놔버려라. 그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수심결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몸뚱이를 놔버려라.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 공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몸뚱이를 놓으라니까 몸뚱이가 뭐 저기 있는 몸뚱이를 뭐 어떻게 한다 이 말이 아니죠.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니치 공리에 기반을 해서 그 저기 진울대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뚱이를 놓아버리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만 하고, 그래서 무엇을 외우는 것을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라.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라.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것이 이것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다 하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다른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기니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방향을 잘못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놔버리라는 거. 허공이다. 허공을 찾는 것도 허공을 놔버리는 것도 다 놔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 그러니까 문자서는 무수이수지요. 닦는 바 없이 하는 공부입니다.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몽땅 배워서 멍청하게 바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영희 보살님은 지금 옷가게를 지금 얼마나 하셨죠? 30년 가까이. 30년이면 도사됐죠. 완전 관상쟁이보다 더 잘 보일지요. 얼굴도 딱 보면 느낌이 오지요. 30년을 가게를 했어요. 엄청 큰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를 다 없애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습공식 좀 한번 해보시죠. 변하고 벚꽃이고 무엇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하우, 예, 노하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기와 공리를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도 다 빈 것이다 이 말. 그 노하우도 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다. 사실은 요 앞장 한 2장이면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진짜 우리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요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그 방편을 들어서 어디에 걸릴란가 싶어서 그 그물을 말도 못하게 치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도 그랬죠. 84,000 그물을 쳐. 그러면 어느 그물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되는데 그 그물을 용케도 잘 빠져나가. 84,000 그 그물을 정말로 잘 빠져나가서 우리 그물이야 잘 안 걸려. 자, 이만하겠습니다. 변하고